오늘 한의학 이슈 브리핑에서 준비한 키워드는 10월부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시작, 남북 전통의학 용어 통일은 남북교류 협력의 출발점, 건강한약 드시고 코로나19도 이겨내세요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계의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한의학 이슈 브리핑의 최건입니다. 오늘도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방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 10월부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현재 한의학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52.7% 정도로 의료 분야 전체의 63.8%와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험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또한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한의치료법 중에서 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시범사업 첫 해에는 3가지 상병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네,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해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이 3가지 질환 치료에 대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궁금할 것 같은데요. 반값 한약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에 적용될 첩약보험 수가는 진찰비를 포함해서 대략 11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1분까지 50%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첩약 복용에 따른 비용은 대략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반값 한약이라는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발표 이후 정부와 한의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정부와 한의계는 일제히 이번 첩약보험 급여화에 대한 환영과 기대를 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김강림 차관은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과학화와 제도화에 대한 기틀을 다져나가는 것은 물론 문제점 보완을 통해 국민의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즉각적인 환영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보험수가, 대상 질환 및 처방기간 한정 등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있지만 36년 만에 전국 단위로 시작되는 첩약보험인 만큼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한 데 이어 이번 시범사업이 한의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 확대에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돼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간 전통의학 용어의 통일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는 소식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23일에 이재정, 고영인 두 국회의원의 주최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는데요. 남한의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 간 공통 관심사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다각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전통의학 육성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제언들을 소개해 주시죠. 네, 발제를 맡은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사업은 각기 다른 용어의 이질성을 극복함으로써 향후 남북 전통의학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력, 행정, 예산 등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우경 한의사협회 회장은 북한의 고려의사와 신의사는 우리나라처럼 역할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면허 범위가 동일하다라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수 부족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의 제도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면 한의사와 의사를 보다 많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광역시 한의사회가 지역 어르신들께 여름철 건강 한약을 전달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한의신문 최성훈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한의사회가 대한노인회 인천시회 소속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2,500만 원 상당의 여름철 건강 한약 100박스를 전달했는데요. 무더운 여름철에 어르신들의 기력 저하를 예방하고 식욕 저하와 어지럼증, 구토, 두통 등 다양한 여름철 증상들의 효과가 좋은 한약이라고 합니다. 인천시 한의사회의 이 행사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의결된 인천시 한의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한의 경로당 주치 사업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신뢰가 반영이 된 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육성 조례를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한의 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로 경로당 주치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실제 전국 최초로 한의 경로당 주치 사업을 위해 전담 한의사를 채용해 운용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에서 경로당 한방 이동 진료 사업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진료 효과에 만족하고 91%가 재이용 의사를 나타내는 등 치료 효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 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 제정의 의미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인천광역시 한의사회 황병천 회장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의학, 전신적인 치료 및 만성질환 치료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은 미래 고령사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라며 인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점차 한의학과 경로당을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한의학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